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요일에 생방송으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머니왕 2부 계속해서 함께 보시죠.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밤 사이에 비가 좀 내렸을까요? 출근길에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는 이곳 여의도입니다. 지금 우리 계절 속에서도 사실 비가 내리고 있어요. 난 괜찮은데 하시는 분 있다면 굉장히 부럽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지금 모두가 좀 동시에 힘들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4개월 만에 3,100선이 무너졌고 코스닥도 2개월 만에 1,000스닥이 깨졌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빨간색 보기가 힘든 시장 그리고 파란색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인이 뭘까요? 아무래도 좀 지수 하락 이어지면서 이 셀코리아 그리고 셀반도체라는 외국인의 수급 쪽에 집중하는 움직임도 많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 바닥이 언제냐에 대한 그런 찾는 부분들, 조정의 바닥을 좀 빨리 찾아야지 반등의 서막을 우리가 잘 집중해서 매수의 기회를 노려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자, 지금 외국인 순매도 규모를 딱 봤을 때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게 그동안의 빅데이터를 좀 우리가 살펴봤을 때, 과거 사례를 비춰봤을 때 추가 하락은 그래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희망을 완전히 버리지 않고요. 어떻게 하면은 이 얼음장 같은 시장에서 뜨거운 매수의 기회 그리고 수익의 기회 찾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머니왕 2부 여러분이 좀 많이 힘드실까 봐 여러 가지 종목 상담 코너도 진행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공명 정지위원과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내 포트폴리오 속 이 계절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종목 어떻게 해야 할까 하시는 분들은요.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문자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은 특별히 더 신경 써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786-1022번, 01786-1023번 두 대 활짝 열어놓고요.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013-3366-8288번이니까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요청 많이 보내주세요. 저희가 많이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노란톡도 활짝 열어놓고 있는데요. 샵 0988번으로 공명정지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가까이서 소통할 수 있는 그 링크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QR코드도 보이고 있으시죠? 휴대폰 열고 카메라 연 다음에 갖다 대면 해당 링크로 바로 연결되니까요. 이 방법으로도 꼭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우리를 대응의 바다로, 안전한 바다로 함께 인도해 주실 공명정지우 위원 지금 제 옆에 나와 계시는데요.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사실 어제 제가 위원님 방송 함께 했는데 그때 위원님께서 굉장히 희망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 출근길이 그래도 가벼웠거든요. 우리 시청자분께도 오늘 좋은 얘기 많이 부탁드리면서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MTNW 공명정주입니다. 제가 오늘 희망적인 부분들도 많이 설명드리고요. 그냥 무턱대고 말씀드리지 않고 이유와 명분을 토대로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어떤 부분들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계셨는지가 궁금해요. 사실 계좌를 보면 지금 희망이 없거든요. 자, 우리 위원님, 이번 주 시장을 좀 정리를 해보면 아무래도 테이퍼링 이슈가 가장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속에서 미국장은 또 잘 가니까 이 한국장과 미국장의 온도차가 굉장히 손바닥 뒤집듯이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좀 해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MTNW 온라인 방송에서 해드렸던 얘기가 있는데요. 이제 투자자분들한테 이제 발 뻗고 주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이제 오늘 증시, 주말의 증시가 좀 강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그때 당시는 이제 미국 선물지수가 급락세가 나타났는데 어느 정도 일단 예상은 좀 했었어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썩 우려하지는 않았는데 그 이유가요. 일단 여러 가지 이제 삼성과 현대차의 이슈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무엇보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하반기부터 드디어 아이오닉 5와 EV6가 본격적으로 출시가 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반기에도 기존 전기차로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아이오닉 5랑 EV6 같은 연비가 거의 1, 2, 3위를 다툴 만큼 굉장히 기술력이 좋은 전기차가 출시가 된다는 건 하반기 기대감이 좀 있다는 거고요. 무엇보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하반기 파운드를 미국에 투자 계획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또 이제 기대할 만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수급 동향을 봤을 때 삼성전자 고위급 임원들이 줄기차게 매수가 추가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수급 동향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현대모비스의 자사주 매입이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7천억 가까이 이제 올해까지 들어올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긍정적인 요인이죠. 무엇보다 테이퍼링 우려감.
이 부분이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1.2%대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건 아직까지는 긴축적으로 공격적으로 갈 가능성은 적다라는 관점에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의 이제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소비가 이제 소매 판매 지표가 안 좋게 나와버리게 되니까 하반기 빠른 경기 회복 기대감은 좀 완화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의 빠른 경기 회복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테이퍼링을 아주 빨리 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한다라고 해도 급진적스럽게 하지는 않을 거고요. 점진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에 충격을 안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미국이 빨리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까지 지금 미국의 부채가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고용 지표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 인상을 빨리 하게 되면 미국 정부도 이자를 갚는 데 좀 부담감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빠른 금리 인상보다도 앞으로도 점진적 테이퍼링, 점진적 금리 인상 이 부분은 굉장히 시장이 긍정적인 부분을 가져다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역시 하반기에는 상승 반전 가능성을 좀 높게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테이퍼링 이슈도 어느 정도 마무리권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 주 잭슨홀 회의가 있죠. 중국 규제 문제도 좀 완화될 가능성이 높죠. 이제 10월 달부터 해서 12월 달까지 중국의 이제 경제 정책 방향들이 전반적으로 발표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의 기대감이 확대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만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반기 이후 하반기 지금 델타 변이가 확대되지만 한 9월에서 10월 정도 되면 이제 노바백스 백신 승인이라든지 모더나의 위탁 생산 백신 이런 부분들이 좀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고 9월 달에 경구용 치료제가 나올 또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머크사 쪽에서 임상 3상 진행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 정도면 좀 더 델타 변이의 우려감도 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반기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자신 있게 이번에 조정 받을 때 저가 매수 기회 노리시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고요. 지난주 이제 영화테크 같은 경우 원방테크 같은 경우가 폐배터리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급등 랠리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땐 역시 2차 전지 업종 아직 죽지는 않았는데요. 대신 폐배터리 쪽은 아직까지 시장에 성장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예정이기 때문에 영화테크 같은 기업들도 이제 바닥권은 좀 지났죠. 지금 이제 올라갈 땐 급격하게 올라갈 땐 추격 매수하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대신 향후에 또 조정을 깊숙이 받아주면 이런 기업들은 저가 매수 기회가 또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백신 관련주 SK바이오사이언스 중앙항체 100% 형성됐다 얘기 나오는데요. SK바이오사이언스도 지난주 호재 나오고 막판에 들어올렸죠.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1차 상승 파동이 급격하게 나왔기 때문에 기간 조정을 받게 되는 2차 앞으로 노바백스 백신 임상 이제 승인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위탁 생산이 본격적으로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역시 하반기 기대감이 있고 연기금 수급 이탈되지 않았기 때문에 백신 관련주들은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진짜 한 주 차이에 어마어마한 이슈들이 많았네요. 테이퍼링, 폐배터리 좀 계속해서 우리 시장의 키워드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에바사라고 요즘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의 추세도 끝까지 좀 관심 있게 지켜보자. 또 백신주 관련해서도요.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은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좋은 정보들 소화해서 우리의 수익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지는 공부를 통해서 비로소 현실화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진한 강의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건 사실 이겁니다. 바닥이 어딜까? 지금이 바닥일까? 아니면 다음 주가 바닥일까? 등등등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그 바닥에서 좋은 종목을 잘 잡아야 안전하게 투자 수익률을 얻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닥 싹쓸이 기법 배워볼 절호의 찬스입니다. 공명 정지호 의원님, 예. 그 어느 때보다 오늘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네, 제 바닥 싹쓸이 주식 투자법. 오늘 좀 대박이 터진 종목들 어떤 식으로 이 대박이 터진 종목들이 조건을 갖추고 있었나? 공통점이 있었나? 이 부분을 좀 심층 분석해 드리려고 세 가지 종목을 좀 갖고 와서 비교를 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바닥 싹쓸이 주식 투자법 오늘 주제는요. 이 부분입니다. 예, 하이브와 SK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카오뱅크의 공통점.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서 항상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어느 정도 이제 다시 한번 또 분석을 해보면 차후에 나올 또 대박주도 잡아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하이브, SK바이오사이언스, 카카오뱅크의 공통점은 일단 첫 번째로 MSCI 지수 정기 변경 편입이 됐다. 항상 이제 MSCI 지수 이제 편입이 되는 종목들은 글로벌 패시브 자금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다 보니까 그만큼 외인들의 자금 유입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겠죠. 매년 한 2번 정도 정기 변경을 하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지난번에 이제 하이브 이제 빅히트였죠. 바닥에 있을 때 그만큼 MSCI 지수에 이제 다시 편입이 되고 쭉 최근 들어 계속 랠리가 나왔고요. 최근 들어 SK바이오사이언스도 MSCI 지수 정기 변경에 편입이 되면서 앞으로 3천억 가까이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조기 편입됐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 또 연기금 쪽에서 매수가 지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 외인들이 앞으로 추가 매수 자금도 유입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MSCI 지수 정기 변경에 편입이 되는 종목들. 그리고 두 번째로 역시 연기금의 대량 매수 유입. 이거는 뭐 동그라미 5개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하죠. 연기금은 항상 안전한 자금이 들어오는 경우가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자금. 한 번에 단기적으로 단타 매매가 들어오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의 대량 매수가 들어올 때 하이브도 바닥권에서 제가 17만 원대였죠. 연기금의 대략 1,000억 이상의 대량 매집이 들어오는 부분을 보고 긍정적으로 설명드린 적이 있고요. 역시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도 11만 원, 12만 원, 13만 원대에서 연기금 쪽에서 대량 매집이 이루어지고 나서 긍정적으로 설명드렸던 적이 있고요. 최근 들어 카카오뱅크는 분명 퍼가 높아요. 100배가 넘어가죠. 그렇지만 연기금 쪽에서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신규 상장되고 급등을 했다가 다시 한번 내려온 다음에 다시 갈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너무 과열돼 있고 고평가돼 있기 때문에 대신 이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 계속 연기금에 대량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공통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업계 독보적 1위 기업. 이 기업도 뭐 동그라미 한 5개 정도는 또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하이브, 빅히트 같은 경우도 국내 최고의 가수죠. 방탄소년단을 이제 또 보유하고 있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도 백신의 왕이죠. 그만큼 우리나라 백신의 독보적인 1위 기업 중에 하나이고요. 카카오뱅크, 인터넷 은행의 1위 기업이다라는 점에서 역시 독보적 업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모자금 기반의 대규모 투자가 진행된다. 제가 볼 땐 이 부분을 동그라미를 한 6개 정도를 줘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주식은 항상 꿈을 먹고 사는 거죠. 투자를 하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는 기업들은 죽은 주식이나 마찬가지죠. 사람도 자기 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 투자를 해야지만이 좀 더 발전할 수가 있는데 자기의 발전을 위해서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현재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하이브 같은 경우도 미국의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인수하면서 역시 글로벌 기업으로 나아가고 있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도 안동 쪽에 추가적으로 증설, 시설 투자를 확대하면서 앞으로도 지금 2천억 가까이 대규모 자금을 지원받고 해외 쪽에 역시 투자가 앞으로 또 진행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무엇보다 이 해외 쪽에 또 수출 기대감도 있죠. 이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도 이번에 공모자금을 활용해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 4가지 공통점을 잘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카카오뱅크도 최근 들어 급등 랠리가 나왔죠. SK바이오사이언스도 역시 바닥에서 3배 가까이 올라갔죠. 하이브도 바닥 대비 2배 정도 올랐죠. 이런 부분들 공통점만 잘 포착을 했다라고 하면 충분히 안전하게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차트를 보면서 제가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싹쓸이 차트 기법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 지금 하이브 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제가 좀 관심을 가졌던 시점이 이 부분이었어요. 이 바닥권에서 이런 보조 지표들이 이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이제 막 터닝하려고 할 때 밀주 국면에 있을 때 그 당시 연기금 쪽에서 1,000억 이상 매집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봤던 거죠. 최근 들어 아직까지도 연기금이 다 빠져나가지 않은 것 같고요. 이 지금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차트가 약간 우하향을 좀 가리키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신규 매수권은 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60일선 이탈됐기 때문에 이 노란색
100일선 정도까지가 또 지지권이죠. 여기가 이탈되게 되면 저 200일선 부근 20만 원대 한 중반대 좀 안 되게 여기까지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조정을 받을 때 받는다 하더라도 연기금 쪽 세력이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다시 갈 수 있는 희망을 가질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종목들도 바닥권에서 연기금이 매집 들어오고 역시 해외 쪽에 투자가 들어가고 MSCI 지수 편입이 되면서 위쪽으로 갈 때는 긍정적으로 보시면 앞으로 다른 종목들도 또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하이브 같은 경우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오늘 두 번째로 설명드릴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제가 처음에 이 종목을 발견을 했을 때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 밑에 보시게 되면 스토캐스틱 지표가 50 이상으로 턴하는 시점이었고요. 빨간색으로. 투자 심리도도 50까지 올라오는 시점이었죠. 그리고 밀집 국면에서 첫 5일선 회복을 하는 시점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차트 위치가 굉장히 양호한 위치에 있었죠. 밀집 국면에 있었고요. 그 당시에 연기금 쪽에서 상장되고 나서 계속 매수가 들어와요. 19만 원대까지 올라가다 11만 원까지 떨어졌는데도 줄기차게 매수가 들어옵니다. 1,000억 이상이 들어와요. 그만큼 연기금 쪽에서 수급이 들어오는데 안 좋게 볼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공공연하게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 노바백스 백신과 SK바이오사이언스 백신은 합성화원 방식의 좀 백신이다. 이제까지 우리가 맞았던 비형 간염 방식의 백신의 방식이다 보니까 부작용이 좀 덜하면서 검증이 좀 이뤄진 부분이다 보니까 저는 이 백신을 맞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지난주에도 연기금의 대량 매도는 없었어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밑꼬리 달고 쭉 또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오히려 안 깨더라고요. 그만큼 연기금이 수급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시면 되고 이 종목의 매수 급소를 다시 한번 또 포착을 해보면 바닥권은 4월 달이었고요. 매수 급소는 이때 이 위치였죠. 여기서부터. 제가 이제 보조지표를 한번 해석을 해보면 파라볼릭의 상승 기조로 전환됐고요. 강세일봉이 나왔고요. 밀집 국면이었고요.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을 하는 시점이었고요. MACD 상승화살표가 나오기 시점이었고요. 그리고 스토캐스틱 지표가 50까지 올라오는 시점이었고요. 그리고 투자 심리도가 다 50 이상으로 올라가는 시점이었죠. 이때 매수가 급소였죠. 그래서 제가 이때 온라인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SK바이오사이언스가 못 갈 수가 있겠습니까? 무조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또 얘기들을 한번 남겼던 적이 있거든요. 제가 아마 온라인 방송 들어오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요. 그만큼 SK바이오사이언스 여기서 매수 급소를 누리시게 되면 쭉 랠리를 맞을 수가 있었던 거죠. 대부분 주식은 1차 상승 파동으로 잘 안 끝나죠. 어떻게 보면 저 바닥권에 있을 때가 1차 상승 파동이었고요. 기간 조정 충분히 거치고 2차 상승 파동 이제 나왔고요. 이제 기간 조정이 좀 남았죠. 4분기 노바백스 백신 그리고 내년 상반기 자체 코로나 백신. 마지막 피날레를 아직 장식을 안 했습니다. 이번에 기간 조정을 충분히 거쳐주고 나서 다시 4분기쯤에 꿈틀꿈틀 되면 그때 기회가 아마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SK바이오사이언스 설명은 마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종목은요. 이 카카오뱅크라는 종목인데요. 이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의외성으로 움직였죠. 솔직히 저도 이제 퍼가 이제 공모가가 3만 원대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막 급등을 하다가 한번 내려올 걸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냥 이변성으로 올라가죠. 그러면 일단 추격 매수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일단 워렌 버핏도 그렇고요. 최소 이제 상장된 이래로 6개월이 지나지 않고서는 투자하지 않는 방침을 정해놨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신규 상장되고 단발성으로 봐야지 이걸 뭐 이제부터 계속 추세적으로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계속 간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무리가 있겠죠. 그래서 대신 이런 종목들은 너무 또 견조하다 보니까 일단 최근 들어 저점이 이전 저점 부근 이 부근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7만 원대 좀 안 되게 7만 원대 초반대 이 부근에서 계속 지지가 나온 준 만큼 앞으로도 7만 원대 단기는 중기는 좀 지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요. 단기는 이제 5선 지지 여부가 또 중요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연기금 쪽에서 세력이 들어왔기 때문에 연기금이 수급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선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상승 가능성을 또 열어두면서 매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젊은 층 2030 시대에 거의 지금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사용 안 하시는 분들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가장 뭐 압도적으로 지금 인터넷은행 1위 업체다 보니까 앞으로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신 최근 들어 약간 보안 문제가 약간 문제시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부분이 또 해결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또 신뢰를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부각되면 또 조심할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항상 주식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요.
항상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 항상 또 지켜가면서 해야 되죠. 언제 돌발적인 악재가 나올지 모르고 언제 돌발적인 호재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아기 돌보듯이 주식도 돌봐가면서 좀 낌새가 이상하다. 수급이 좀 이탈된다. 올선이 깨진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경계하면서 매매 전략을 좀 펼치시면 조금 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아기 돌보듯이 세심하게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 어떤 흐름 보여가고 있는지 여러분 체크하시면서요. 돌다리 두드리듯 정말 조심조심 여러분의 포트 속 계좌 관리들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내 고민이 많이 좀 해결이 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저희 쪽으로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 해결해드리러 지금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마누니 장소님 01786-1022번, 01786-1023번 전화 2대 활짝 열어놓고요. 문자로는 013-3366-8288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전화 문자 많이 주세요. 오늘 좀 여러분 마음들 어루만져 드릴 수 있도록 세심하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화부터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연결이 됐을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연결 잘 되셨습니다. 네, 시청자님 정말 힘든 일주일 잘 견디셨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어떤 종목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수고하시죠. 서울 반도체요. 서울 반도체요. 예, 서울 반도체 18,800원에 20%요. 18,800원에 20%. 예. 예, 18,800원에 진입하셨다는 것은 그래도 비교적 한 최근 장에 진입을 하셨던 걸까요? 아니면 오래 보유를 하셨던 걸까요? 아니요, 8월 초에 샀어요. 8월 초에. 예, 예. 네네. 뭐 실적도 역대 분기 최대 기록하면서 나쁘지 않은 그런 재료도 갖고 있었는데 최근 장과 함께 좀 많이 미끄러져서 반도체발 쇼크도 있었고 그게 가장 고민이 되셨겠네요. 예, 예. 예. 그 실적이 좀 좋다고 해서 좀 샀거든요. 네네네. 근데 조금 더 추매 더 해볼까 하는데 괜찮을까 하고. 시청자님은 이제 더 가져갈 생각인데 오히려 지금을 추가 매수의 기회로 봐도 되는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략 싹쓸이 해볼게요. 온 힘을 모아 쓰리쓰리 싹쓸이라고 혹시 외쳐주시겠어요? 예, 쓰리 싹쓰리. 네, 도와주세요. 추매가 가능할까요? 예, 제가 자세히 좀 분석을 예. 해드려 보겠습니다. 서울 반도체 제가 특별히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은 아닌데요. 제가 세심하게 조금 더 분석을 해드려 보면 서울 반도체는 일단 LED, 마이크로 LED도 관련주 중에 하나죠. 아쉬운 부분과 그리고 긍정적인 부분 다 제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이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실적이 올해부터 해서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요. 매출도 급증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순이익도 급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장점이죠. 하지만 단점 같은 경우는 실적 대비 그렇게 저평가 매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뭐 포화가 10배 이하에 있다든지 그런 종목은 아니고요. 또 아쉬운 부분은 일단 최근 들어 이 5월 달이었죠. 이 18,800원대에서 매수를 하지 않았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 요인은 뭐냐면 임원인 같은 경우가 일단은 5월 달 같은 경우가 한 6,000주 정도인가요? 4,000주 정도가 지분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매도 공시가 나왔거든요. 임원들의 지분 매도 공시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자사주 처분 공시가 나올 때는 전반적으로 악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공시만 봤어도 회원님은 5월 달 이후에 매수를 하지 않았을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투자자분이 회원 잘못 얘기했네요. 투자자분이 그만큼 실수를 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항상 실패하는 요인들이 이런 부분들이 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공시만 하나 봤어도 그리고 이런 부분들만 내용들만 봤어도 매수를 하지 않았을 시점에서 굳이 이제 매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게 손실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제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이때 2021년도 5월 달에 18,000원대에서 쭉 흘러 내려가다가 차트가
이평선을 이제 뚫고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2만 원대 이상으로 8월 달이죠. 그런데 반대로 이평선의 밀집 국면에서 역별 상태에서 721선을 깨고 내려가요. 그러면 이때부터 보지 말았었어야 되거든요. 2021년 8월 11일 날 완벽하게 이평선이 역별돼 있는 상태에서 721선을 하향 돌파하고 있죠. 지지를 받고 올라가야 되는데 하향 돌파한다는 건 안 좋은 부분이죠. 더군다나 5월 달에 임원이 자사주 매도를 했다는 건 더더욱.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본다라고 해도 주봉상 지금 쌍봉을 시연하고 이렇게 꺾이는 위치에서는 매수하는 게 아니죠. 2021년도 5월 달은 주봉상 쌍봉이 형성이 됐거든요. 항상 주식은 바닥에서 쌍바닥을 시연하고 갈 때 그럴 때 매수를 해야 돼요. 그런데 투자자분은 지금 쌍봉을 시연하고 흐를 때 매수를 했다가 지금 손실을 나는데도 중장기 이평선까지 다 깨지는데도 지금 보유를 하고 있다는 건 원래 잘못된 매매거든요. 바닥에서부터 시작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반등 시 오히려 좀 축소 관점으로 보시는 게 원래 정석적인 것 같고요. 물론 이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성장성이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올해부터 실적이 가장 최대 실적이 나오고 막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주식은 최대 실적 기록하고 오히려 꺾어지는 격은 별로 저는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최악의 실적을 기록하고 턴 어라운드 될 때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중장기 이번 달 20개월 평선이 이탈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보유주만 갖고 있다가 어떻게 이전 저점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15,650원이죠. 그러니까 다음 주가 중요해요. 해외 증시도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기술주 위주로 이 종목도 무조건 반등이 나와줘야 돼요.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떨어진다. 그럼 더 안 좋은 거죠. 만약에 여기서 이탈되면 경계를 했다가 5월선이 회복되는 날 재매수를 하는 게 원래 정석적인 매매고요. 갑자기 이제 반등을 주면 18,000원대 이상으로 올라갈 때에는 그때는 전반적으로 비중 축소 관점으로 보면서 본전 부근 이상 올라갈 때는 일단 매도를 전량 매도를 했다가 그리고 나서 나중에 조정 받을 때만 아예 다시 한번 쭉 또 바닥권까지 내려오면 그럴 때 재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게 현명한 투자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은요. 항상 공시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투자자분이 지금 실패만 공시만 봤어도 너무 아쉽지 않으세요? 공시만 봤어도 이 종목을 매수하지 않고 손실을 안 발 수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공시 보는 습관을 좀 길들이시면 조금 더 좋은 투자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예. 네, 실장님 괜찮으셨을까요? 예. 추매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은 무턱대고 추매를 하지는 않고요. 그냥 보유주만 보유를 하다가 나중에 매도하는 쪽으로 좀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도움 많이 되셨길 바라면서 예. 꼭 수익 많이 보세요. 전화 주셔서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도 힘이 넘치는 우리 시청자분과 함께해서 좀 다행이었네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전화도 받아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화 연결 잘 되셨어요? 어떤 종목 볼까요? 예, 고맙습니다. 예, 저는 어떤 종목 볼까요? 한올 바이오 파마입니다. 한올 바이오 파마. 네, 네. 매수가와 비중도 알려주세요. 예, 23,300원에 15%. 23,000. 올랐다가 다시 떨어져서요. 뭐 다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같아. 23,300원에 들어가셨다가 27,250원 부근까지 좀 그래도 수익을 챙길 수 있었던 기회는 있었지만 지금 소폭도 네. 22,000원까지 예, 내려와서 들어가 있는지 얼마 안 돼서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시청자님. 예. 오, 그래서 그래도 기다려봤습니다. 예, 추가 매수의 기회까지 좀 열어놓고 계신 것 같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 한번 여쭤볼게요. 자, 전략을 모아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청자님, 괜찮으시면 함께 해주세요. 쓰리쓰리 싹쓰리라고 외쳐주시겠어요? 예, 쓰리쓰리 싹쓰리. 오, 힘이 넘치셨습니다. 예. 위원님, 도와주세요. 네,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한올 바이오 네, 파마 같은 고맙습니다. 경우는 신약 개발 업체인데요. 무엇보다 대웅제약 쪽에서 이제 지분을 갖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 쪽에서 지분을 좀 갖고 있다는 부분, 그 부분이 좀 장점인 부분이고요. 하지만 좀 아쉬운 부분은 이 한올 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는 2021년도 1월달, 2월달쯤에 임상 실패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 당시 막 저만가 거의 뭐 급락 출발했다가 좀 지금 흐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흐르고 있다가 나중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좀 아쉬운 부분은 최근 1개월 동안 연기금 쪽에서 한 몇백만 주 지분을 갖고 있는데요. 90만 주 정도인가요? 매도 물량이 조금씩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는 부분은 일단 세력이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일단 미국 면역세포 치료제 기업에 이제 100만 불 지분 투자가 들어갔고, 그리고 또 신약 개발 임상 2건이 지금 임박돼 있다는 얘기는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임상이 이 2건이 임박됐다라고 해서 임상 3상도 아니고요. 그리고 진행됐다라고 해서 당장 결과가 나올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해외 쪽에 뭐 또 대규모 뭐 투자를 받고 임상을 진행하는 건 또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죠. 급격하게 여기서 급상승을 기대하기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원래 주식은 이 하나울바이오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이 중요해요. 주식은 점한가를 발생을 하고 이날이죠. 2021년도 2월 3일 날 아침부터 하종가 출발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반등을 좀 줬다가 그 고점을 아직까지 돌파를 못한 상태죠. 거기서 계속 저항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26,000원대가 원래 그 강력한 저항권이었거든요. 저라면 갑자기 이 며칠 전에 반등을 줬을 때 대량 거래가 시현됐던 고점, 분명히 매물대거든요. 대형 호재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매물대에 근접한다. 뚫기가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날 매도를 했었어야 돼요. 26,000원대 올라갈 때. 그리고 나서 일단 지금 손 떼는 거죠. 왜 연기금 쪽에서 계속 1개월 동안 매도 물량이 나오는데 지금 신약 개발이 뭐 임상 성공이 임박돼 있다 이런 것도 지금 당장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급격한 상승을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식은 한 가지만 놓고 볼 게 아니에요. 주식은 항상 점한가 나가고 옆으로 횡보하는 기업을 보는 게 아니고요. 반대로 720에서는 이게 반대가 됐었어야 돼요. 점상한가로 돌파를 하고 돌파하고 지지받을 때 다시 720선 부근에서 이 빨간색 라인선이죠. 그럴 때 매수 기회를 노리는 그렇게 차트가 형성되는 종목들을 보셔야 되는데 지금은 투자자분은 좀 반대로 간 거죠. 오히려 연기금 쪽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고 대량 거래 시현됐던 고점 정받는데 매도도 안 하고 그렇다고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도 아니거든요. 신약 개발 기업들은 대부분 실적이 잘 나와서 굉장히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은 아니다 보니까 불확실성 부분이 항상 있다 보니까 변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한 업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투자자분이 조금 더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보유지만 갖고 있다가 주식은 항상 전저점이 이탈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저점 부근은 2021년도 7월 달에 2만 원대 부근이죠. 2만 원 후반대. 2만 800원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보유지만 보유하다가 반등 시에는 조금씩 비중을 축소해주면서 본전 부근 23,000원대 후반대죠. 거기서는 축소해주면서 대량 거래가 시현됐던 고점 26,000원대에서는 전량 매도권으로 일단 봤다가 차후에 임상 추이를 지켜보고 연기금 수급 동향 추이를 지켜보고 다시 그때 가서 판단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실수한 부분 제가 알려드렸죠. 연기금 쪽 수급 동향 체크를 안 한 거고요. 그리고 점한가 나간 기업을 반등성을 노린 거고요. 이렇게 주식은 항상 반등성을 노리는 게 아니고 상승 기조로 막 전환되는 그런 밀집 국면에서 그런 기업들을 노리셔야지 좀 더 성공 투자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혹시 도움 되셨을까요? 하늘바이오파마? 네,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추가 매수는 할 이유가 없는 거네요. 저는 항상 흘러내려가는 기업들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선 추가 매수를 권해드리진 않아요. 항상 주식은 조금 돈을 더 주고 사더라도 뭔가 확인되는 부분을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판단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합니다. 네, 시청자님 괜찮으셨을까요? 네, 도움 많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꼭 잘 이겨내시고 송투하세요. 네, 이러면 저희는 전화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고 이어서 문자함 열어볼까요? 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문자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8803번님께서 현대해상 26,300원에 10% 비중 챙겨가고 계시는 모습인데요. 지금 최근 한 3거래일 음봉이 실현이 됐긴 했는데 위원님 그래도 요즘 보험에 있어서는 특히 손해율 개선이 있다 보니까 그동안 좀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긴 했었거든요. 근데 장이 그렇죠. 빠져서일까요? 지금 음봉이 좀 그려졌네요. 어제장에서도 그렇고요. 네, 제가 현대해상 좀 자세히 좀 해부해 볼게요. 일단 이 현대해상 같은 경우가요. 이 보험주 중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인 것 같긴 해요. 실적 대비 저평가돼 있고요. 또 자산가치 대비도 저평가돼 있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 1개월, 3개월, 120일 계속 연기금 쪽에서 추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300만 주 이상 매수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현대해상 같은 경우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지금 이평선들이 5일선, 11선, 21선, 61선, 100일선, 200일선 정벨 상태에 들어가 있죠. 721선을 돌파 막 시도를 하다가 지금 지수 때문에 일시적으로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수 때문에 지금 일시적으로 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악재는 없습니다. 대량 거래가 시현되면서 연기금 쪽 수급 이탈이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다음 주 월요일쯤이면 지수가 좀 반등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60일선 25,000원대 이탈되지 않은 상태에선 단기는 보유주만 보유를 하다가 일단 단기 매도권은 27,000원대 400원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선 저 위에 60개월, 100개월 이평선 부근이 31,000원대 부근이죠. 이 종목은 3만원대 가도 그렇게 고평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앞으로 저는 보험이 그렇게 성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업종은 뭐 나중에 금리 인상 또 들어갈 때 피날레를 장식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뭐 대형 호재를 기다리고 뭐 큰 상승세를 기다리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한 3만 원대 정도가 적정 주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게 월봉상 추세를 그어보면은요 항상 상단 추세 저항권이 있어요. 이 상단 추세 저항권에선 원래 기법대로 싹쓸이 기법대로 하면 상단 추세 근접해도 매도요, 원래 돌파해도 매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단 추세가 33,000원대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 이평선도 거기에 몰려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3만 원대 초반대 그 부분을 중장기는 매도권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일봉 차트를 보면서 이제 25,000원대가 이탈되게 되면 24,000원대 후반대, 24,700원 정도가 되겠네요. 거기에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보유권으로 가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지권, 저항권 참고한 상태에서 박스권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험 관련해서 현대해상이 어떻게 보면 최우선주로 뽑으시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관련해서 미래 성장성 부분들까지 체크하신 다음에 향후 가져가는 전략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상담은 이쯤에서 좀 마무리를 해보고요. 이어서 우리 공명정지우 의원께서 언급해 주셨던 종목들 추가 전략도 세워보겠습니다. 인스코비라는 종목을 7월 19일에 저희가 매수를 했습니다. 3,785원에 매수를 했는데 그때 아마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까지도 계좌 속에서 빨간불 켜져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으실 거예요. 위원님, 예. 그래도 요즘 같은 장세 참 대단하게 버텨주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제가 최근 들어 좀 집중 관심 있게 좀 생각을 했던 종목이에요. 오. 예,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아직도 재료가 좀 끝나지 않았거든요. 예. 제가 자세히 좀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 인스코비 같은 경우는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 난치병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해드렸죠. 그런데 최근 들어 결정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아피메지라는 기업은 최근 들어 미 FDA 3상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미국의 이제 글로벌 투자은행에도 좀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아피메지 쪽에 지분 투자가 60억 들어갔다는 건 앞으로 임상 진행 가능성이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고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무턱대고 회사에서 지분 투자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대표이사가 한 7억 정도 되는 물량이 20만 주 이상 되는 물량이 들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이 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설명을 드렸던 거죠. 그런데 최근 들어 뭐 이제 알뜰폰이라든지 화장품 사업도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 미 FDA 3상으로 인해서 예전에 한번 2018년도 때 15,000원대까지 가는 한번 기염을 토했던 적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최근 들어 연기금 쪽도 수급이 들어온 상태에서 특히나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기타 법인 쪽에 13만 주 정도의 대량 매수가 들어왔다는 건 지금 움직이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더 흘러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721선 돌파, 지지받고 그리고 이런 라인세, 싹쓸이 기법은 이렇게 돌파, 지지받을 때 저가 매수 기회를 좋은 기업들을 한번 노려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000원대 초중반대가 어느 정도 적정 매수권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지난주 금요일도 지수 급락을 하는데도 견뎌냈다. 아주 견조한 거죠. 아래 윗꼬리 소양선, 연기금 수급은 좀 더 들어왔죠. 그래서 월봉 차트를 보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MACD 같은 경우가 막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될 때, MACD 같은 경우가 막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될 때, 예전에 한번 기억을 거슬러서 좀 올라가 보면, 더듬어서 올라가 보면 이렇게 MACD가 빨갛게 이렇게 올라갈 때, 스토캐스틱 투자 심리도가 50 이상 올라갈 때, 바닥에서부터 밀집 국면에서 장기 평선 뚫고 올라가니까 큰 랠리가 나왔죠. 그리고 항상 재료가 임박돼 있을 때 해야 돼요. 그때 당시에도 미 FDA 3상 재료가 임박돼 있을 때 막 큰 랠리가 나왔거든요. 지금도 중기 60개월 평선 돌파하는데 그 전에 이렇게 자꾸 대표이사의 매집이 들어온다는 건 굉장히 좋은 징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확인된 걸로 보여져요. 앞으로 재료가 나올 때 한번 급등 장세가 또 펼쳐질 수도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반기 꾸준한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대표이사 매집이 이루어지고 빠져나가지 않는 이상
저는 부정적으로 볼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MACD 빨갛게 나오면 월봉은 그때부터 시작 관점에서 일단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스코비 얼만큼 또 이렇게 자세히 준비를 해주셨으면은 지금 요즘 같은 시장에서 이렇게 크게 20.74%라는 최고가 수익률 찍고 계속해서 플러스권 만들어 가는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빠르게 다음 종목도 보면요. WI 살펴볼게요. 이것도 굉장히 야심차게 챙겨주셨던 종목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7월 5일에 1,895원에서 매수를 하였고 이 종목도 뭐 지금 구간은 플러스권이고 위원님 예. 그렇게 크게 빠지지를 않고 예. 오히려 주중에 보니까 또 올라가요. 예, 이 종목도 제가 싹쓸이 기법에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기업인데요. 그만큼 싹쓸이 기법에 해당되는 종목들, 인스코비도 그렇고 WI도 그렇고 제가 방송에서 자신 있게 싹쓸이 기법에 해당 사항이 됩니다. 이런 기업들은 거의 죽는 경우는 없어요. 다 이유와 명분이 있죠.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WI는 1,400원대에서 이 사모펀드 쪽에서 280만 주에 가까운 대량 매집이 이루어졌어요. 그 부분은 역시 세력이 들어온 상태에서 최근 들어 90만 주에 달하는 대표사의 매집이 또 1,600원대 중반대까지 이뤄졌다. 그런데 이 종목이 최근 들어 IP 마케팅 신사업을 진출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300억 12 발행도 하면서 역시 앞으로 신사업에 투자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료가 대기하고 있다는 거죠. 아직 터지지 않았다는 거죠. 기대감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대감이 끝나지 않아야지만이 주식은 점진적으로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WI 같은 경우도 재무 상태가 탄탄한 상태에서 앞으로 이제 신사업 이런 부분들이 선거 이슈 관련주로까지도 지금 엮이고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긍정적인 부분이다라는 거죠. 앞으로 9월 달부터도 또 선거 이슈도 본격화 될 가능성이 있는데 역시 8월 말에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 화요일쯤에는 사회사 선임 재료권이 또 있다 보니까 역시 다음 주 초중반 때도 계속 주목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지수가 급락세가 나오는데도 견조하게 잘 버텨줬다는 건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부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WI 같은 경우 싹쓸이 기법에 충족이 된다. 왜? 제가 2021년도 7월 초반쯤에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있죠. 대량 거래가 시현되면서 역시 720에선을 밀집 국면에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차트는 싹쓸이 기법에 해당이 되는 거죠. 왜? 그 전에 대표사가 매집이 90만 주 이상 들어왔기 때문에 공시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제가 투자자분들한테도 공시를 자꾸 확인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 봤어도 의미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신 있게 매매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WI 같은 경우도 아까 인스코비랑 비슷하죠. 오히려 더 좋은 부분은 사상 최대 거래량이 지난달에 시현됐어요. 이 회사가 상장된 이래로 거래량이 거의 터지지 않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팍 터지는 시점을 주목하셔야 돼요. 그런데 누가 들어왔느냐? 믿을 만한 세력이 들어왔느냐? 믿을 만한 세력이 들어온 거죠. 대표자가 매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달 장기 60개월 이평선을 돌파하고 100개월 이평선을 돌파할 시에는 추가 반등, 본격적인 상승 기조로 전환되는 시점이다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왜? 인스코비랑 똑같이 MACD가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되기 임박돼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 관점에서 보면 큰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었겠죠. 제가 6월 달에 이런 위치에서 큰 상승률을 올린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액션 스퀘어였죠. 거의 100% 이상 가는 기염을 토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다시 한번 또 시작되는 기업들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바닥권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직까지 720선하고 이격이 많이 안 벌어져 있기 때문에 역시 관심 있게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료 끝나지 않았고 세력 이탈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두 종목 추가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인스코비아 WI였습니다. 그리고 공시를 굉장히 잘 봐야 한다라고 하니까 공명정지우 위원님은 공시정지우 위원님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많이 드네요. 위원님 새로운 종목도 포착해 주세요. 예, 제가 일단 파인덴시부터 또 오늘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네. 자세한 가격 전략은 이제 이후에 있을 온라인 이제 무방에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예. 이 파인덴시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또 파인덴시도 오늘 제가 싹쓸이 기법에 해당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파인덴시 같은 경우는 이 폴더블 쪽의 디스플레이, 삼성전자의 차세대 디스플레이죠. QNED부터 시작해서 차세대 디스플레이 쪽에 부품 수혜주로 볼 수 있죠. 베젤 플레이트 부품을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쪽에서 승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삼성전자에서 승인을 같이 받았거든요. 삼성전자는 원래 그렇게 승인을 안 받아도 돼요. 하지만 승인을 하게 되면 이 파인덴시 같은 경우도 승인을 받게 되면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직접적은 아니지만 삼성전자에서 도와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파인덴시도 1,500원, 1,900원대에선 고위급 임원이 매수세가 들어왔죠. 만주, 2만주 매수세가 들어오고 나서 한번 큰 상승세가 나오고 최근 들어 차트를 보시게 되면 721선 부근까지 내려와 있죠. 주식은 항상 이런 위치에서 기회를 노려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파인덴시도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중장기 바닥 탈출 시도하면서 이미 2개월 전부터 MACD가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되는 상태이다 보니까 4분기에서 올해 내년도 1분기에 신사업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땐 이번에 BW 발행을 0%로 또 발행을 했다. 원재료 구매를 위해서 그만큼 앞으로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과 내년도 실적 개선 기대감, 신사업을 본격화한다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다는 거죠. 2,000원 이하는 별로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생 가격 전략 무방에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예. 가격 전략 궁금해지는데요. 무방에서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파인 예. DNC였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챙겨주셨다고 하는데 어떤 종목일까요? 예, 이 소프트센이라는 종목을 좀 설명 들어볼까 합니다. 이 기업도 제가 볼 때는요. 네. 이 삭스르 기법에 좀 충족되는 기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 기업 같은 경우 작년도에 제가 전설적인 얘기가 또 있습니다. 1,500원대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조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500원대에서 100% 가까이 수익을 올리는 그런 패턴이 전개됐는데 이 소프트센은 그래서 인연이 많은 거죠. 왜? 최대 주주가 3,000원대에서 인수를 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2,200원대에서 3자 배정 유중이 들어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세력 매집 단가 이하에 있는데 최근 들어 실적이 폭증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앞으로 하반기에 대규모 또 증설 얘기도 나오고 있는 만큼 폴더블 쪽에 글라스 이쪽에 OLED 핵심 소재 사업도 역시 앞으로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중장기 정별 상태에서 지금 진입되고 있죠.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이 소프트센 같은 경우 일봉이 이제 5일선, 11선, 21선, 60일선, 100일선, 200일선, 720일선까지 완벽하게 정별 상태에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이죠. 2,000원 이하로 내려올 땐 부담감은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이 종목도 상단 추세가 저 위에 월봉 상단 추세가 3,300원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2020년도 때 3월 달에 코로나 위기 터질 때 왜 자신 있게 투자자분들한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느냐. 항상 이 차트 속에 숨어 있죠. 월봉상 주식은 항상 이렇게 하단 추세 근접할 때 그럴 때 매수 기회를 노려봐야 되는데 코로나 위기 터지면서 하단 추세 부분까지 살짝 이탈은 됐지만 근접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야, 여기서 잡으면 저 상단 추세까지 100% 이상 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1,400원대, 1,500원 집중적으로 본 거죠. 그리고 나서 2,800원대까지 올라가길래 거기서 경계를 좀 했던 거죠. 주식은 이 종목 지금 하단 추세까지 다시 찍으로 내려오진 않았지만 중간 상태 위치에 있죠. 그래서 항상 월봉 하단 추세 근접할 때 잡으면 최저 매수 기회를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주식은 추세가 살아있는 기업들을 보시고요. 추세가 이탈된 종목은 보지 마시고요. 정배열 밀집국면에서 보시고요.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선 보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너무 이격 벌어졌을 때는 조금 경계하는 모드로서 소프트센은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두 종목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전략 밀집 구역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명 정지위원님, 잠시 후 무료 방송 네. 진행해 주실 텐데 어떤 내용들이 밀집해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작년도에 전설적인 얘기들이 또 많아요. 이 CIS 같은 경우 설특집 방송에서 설명드리고 거의 900% 올라가는 기업을 토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대박주들은 바닥에서 하단 추세 근접할 때 잡아야 돼요. 아까 제가 소프트센도 1,000원대 초반대 했을 때 하단 추세 근접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작년도 뭐 LG전자부터 해서 월봉 하단 추세 근접할 때가 다 매수 기회였거든요. 지금은 하단 추세 근접하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바닥에 있는 기업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선별적으로 잘 접근하지 못하면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싹스르 기법을 통해서 좀 배우시게 되면 조금 더 좋은 바닥에 있고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을 선택하고 포착하고 배우는 게 그게 목적이 되기 때문에 바로 지금 방송 끝나고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좋은 기업 포착할 수 있게 자세한 내용 안내해 드릴 테니까 꼭 놓치지 마시고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너무 아쉬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희망을 발굴해서 우리가 아픈 것만 생겨보는 게 아니라 새롭게 또 살펴볼 게 많겠죠. 꼭 놀러와 주세요.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하시면요. 공명정주위원회 사진 옆에 방송 중 버튼 깜빡이고 있습니다. 해당 버튼 꼭 클릭하셔서 여러 가지 정보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무료 방송 함께 하셔서 다양한 전략들 얻어가시고요. 저희는 머니왕 3부로 계속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